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여러분, 현재 소상공인 정책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소상공인 분들에게 오늘 소공연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출이자, 거의 소상공인의 90%가 대출 이자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자꾸 대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상공인의 현재의 정책의 문제점들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좀 같이 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소상공인 정책 무엇이 문제일까요? 소공연이죠. 소상공인 연합회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지난 9일에서 14일에 1,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상공인에게 금융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난해 영업 손익을 물어봤더니 적자가 36%, 그러니까 36%가 적자가 났다고 응답을 했고요. 월 평균 영업이익이 100만원 미만이신 분들도 13%. 그 뜻은 뭐예요? 적자이거나 월 100만원 수익도 못 올리는 소상공인이 절반이란 뜻입니다. 절반은 100만원 이하예요. 아니면 적자예요. 현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를 지금 정부는 알까요? 부채에 물어봤어요. 대출 경험 있니? 물어봤더니 88%가 있다고 응답했고요. 현재 대출 잔액 물어봤어요. 있니? 97%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부채액 물어봤어요. 얼마나 남아있어? 그러면 그랬더니 5천에서 1억 원이 가장 많았고요. 3천에서 5천 사이, 3천 미만, 2억 원 이상,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부채액이 여기에 있나요? 여기 있나요? 기본이 5천만 원이 다 넘어가요. 지금 대출 이자에 대해서 힘든 수준입니까? 물어봤더니 89%가 너무 힘들다. 그죠? 90%가 힘들다고 답했어요. 대출 이자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55%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매우 힘든 수준이다. 1년 전 대비해서 부채액을 봤더니 63%가 늘었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러한 이유가 매출과 수익이 동반 하락했기 때문이다. 매출 하락 때문이다. 비용 상승 때문이다. 라고 이제는 응답을 하신 겁니다. 맞죠? 아마 이 지금 방송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대출 금리를 물어봤습니다. 1금융권에서 받았던 소상공인 분들은 5%대가 가장 많았고요. 2금융권에서 받으신 분들은 10% 미만이 많았고요. 3금융권에서 받으셨던 사채죠. 15에서 20%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고 있고, 실제 고금리에 받으신 분들도 꽤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대출 관련해서 이자 부담이다 이거죠. 추가 대출이 안 된다 이거예요. 복잡한 대출 절차와 구비서류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됩니다.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그나마도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 한도 제한 때문에 추가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애로사항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정부는 대출 받으라고 그래요. 여러분께 자꾸 대출 받으래요. 그게 너무 저는 답답한 거예요. 이미 대출로서 힘들어하신 분들에게 자꾸 대출해준대요. 그마저도 한도 제한에 걸려서 대출도 안 나와. 그러면서 뭔가 그게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의 지금 정책 중에서요, 소상공인 정책 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 뭘까요?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게 대출 때문에, 대출이 너무 이자가 높아지고, 이자가 높다 보니까 갚기 힘들고, 그마저도 대출을 받으려고 싶어도 대출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자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뭐예요? 대출이에요. 금융정책입니다. 자꾸 금융정책.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또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왜 그렇죠? 제가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죠. 실리콘밸리 뱅크 무너졌죠. 시그니처 은행 무너졌습니다. 미국에서 2개의 은행이 무너졌어요. 파산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 아세요?
크레디트 스위스라고 투자 엄청난, 전 세계에서 정말로 유명한 투자 은행이거든요. 이게 지금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에서도요, 유럽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언론에 별로 소개도 안 되고 그냥 뭐 이렇게 위험하대 요 정도 나오는데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외신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CS가 말도 안 돼. 내가 맨날 봤던, 맨날 그 크레디트 스위스가 맨날 우리나라 공매도 때리고, 아무튼 이 엄청난 회사가, 이 엄청난 투자 은행이,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항상 뭔가 차트를 얘기하고 뭔가 그 데이터를 얘기할 때 참고했던 이 CS가, 크레디트 스위스 투자은행이 무너진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요 부실화됐어요. 스위스 정부가요 70조 원 유동성 공급합니다. 시장 불안 심리 잠재우려고 무려 70조 원이에요. 아니 이런 상황인데 자꾸 대출 받으래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가장 소상공인 정책 중에서 필요한 거는요,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경기 살리는 거예요. 경기가 돌아가면 당연히 이제 돈이 돌고 소상공인에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경기를 살릴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압박 때문에 금리를 높이잖아요. 그럼 경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경기가 계속 지금 돈이 안 돌기 시작하니까 소상공인이 1차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요. 인정한다 이거예요. 매크로 환경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상공인에게 저는요, 적어도 소상공인이 지금 무너지지 않도록 뭘 해야 될까요? 대출만 계속 해줘요? 그마저도 대출도 안 나오는데 한도 다 차갖고. 근데 자꾸 대출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안 되잖아요. 그럼 직접적인 소상공인들만 직접적인 어떤 지원금이 나와준다는 얘기예요. 매번 강조드리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상승돼서 안 돼, 그건 아니라니까요. 일단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그건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게 돼요. 살리고는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우리가 소상공인을 이렇게 따뜻하게 챙기고 있어 라고 뭔가 행동,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보면요, 소상공인을 완전히 뭐 그냥 이게 뭐라 할까요? 이게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냥 표현 자체가 그냥 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너무 차가워요. 그냥 계산대로 가는 거고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심리적 요인도 있거든요. 심리적 요인도.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소상공인을 챙겨, 우리 소상공인 어려움 나도 알아, 힘든 거 알아, 근데 우리도 어쩔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같이 이겨내자, 힘내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듬어주는 이런 제스처를 취한다 그러면 그래도 힘이 나고, 그래도 뭔가 좋은 정책이 나오겠구나 이럴 텐데 너무 냉정하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응원을 안 해줘요, 소상공인들한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할 만큼 한대 자꾸. 전 이게 지금 너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하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안 내면요, 이게 이대로만 가요. 지금 뭐 은행은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 금융은 부실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무너지면 진짜 초토합니다. 진짜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뱅크런 일어나요. 일단 뱅크런 일어나면 돈 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돈 빨리 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저축은행 불안하니까 일단 좀 보수적이신, 저처럼 보수적인 분들은 5천만 원 이상은 절대 넣지 마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금자 보호 이상은 절대 넣어놓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뱅크런 한번 일어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진짜 사람 심리라는 게, 뱅크런이 뭐예요? 은행에 있는 돈 빼가는 거거든요. 다. 한번 그게 불붙으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스위스 정부가
크레디트 스위스 투자은행한테 70조 원 대주는 거 아닙니까? 심리 안정시키려고. 야, 중앙정부가 이거 보증해, 안심해 라고. 이거는 시그널을 주는 거, 신호 주는 거거든요. 안심하라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막 기분이 불안불안하고 망할까 이럴 때 뭔가 따뜻하게 보듬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게 안 될까요? 너무 가슴 아파요. 저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 같이 이겨내 보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 그게 왜 안 될까?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해드리냐면, 댓글 읽고요, 막 대화해 보면은 너 소상공인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막 진짜 뭐 무너지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게 보이나요? 여러분도 아마 다 보실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계시는 분들, 또한 여러분 같이 장사하시는 그 동네에서 하시는 분들, 다 동네 장사시잖아요. 아마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본인 스스로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거를. 따뜻한 정책들이 좀 나아주기를,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이런 매크로 환경, 거시 환경, 지금 세상은, 세계는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막 불안불안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높여봅니다. 잊지 말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또한 손실보존금에 대한 사각지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현재의 소상공인 분들에게 직접적인 상반기 안으로 다시 한번 나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가요? 저만 이렇게 열을 낸 건가요? 저만 이렇게 불안한가요? 저만 이렇게 소상공인만 생각하는 건가요? 다른 정책자들, 정책을 위반하고 또한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서들도 이 지금 소상공인의 그 현재를 좀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전 이해는 갑니다. 저도요, 사실 그 소상공인과 이렇게 많이 대화해보고 얼마나 어렵다는 걸 피부로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직접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화려한 조명 안에, 데스크 안에서 회의하는 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것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임대료 내면서 그 다음 달 임대료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걱정하는 이런 소상공인들에 가서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다면 지금 얼마나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3월 16일이었습니다. 3월 16일 방송이고요. 뭐 결론은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믿어요. 저는 일단 지금까지도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IMF에서도 이겨내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내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소상공인들 믿거든요. 잘 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이제는 좋은 정책들이 나와주길 희망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 남아 계시고요. 우리 힘차게 인사하고 끝낼 거니까 여정가족님 남아 계시고 여정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 내일 방송은요, 내일 금요일이죠. 그 3월 17일입니다. 그 20일 날 아시죠? 소상공인 전통시장제약은 3차 마지막 분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내일은 이제는 마지막 영업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3차 공문이 또 안 나왔어요. 그 2차 때 아시죠? 2차 때도 주말에 나왔거든요. 주중에 나왔어요. 토요일 날인가? 그때 금요일 밤인가? 그 영업시간 끝나고 나왔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까딱하면 못 봐요, 또 공문도.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불만이에요. 좀 미리 좀 공문 한번 띄워놓지. 그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간에 일단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오는 월요일입니다. 3월 20일 3차 마지막이고요. 2천억 원 자금 직접 대출로 나오죠. 그래서 일단 필요하신 분들, 뭐 굳이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요긴하게 또 쓸 수 있어요. 직접 대출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현황 파악해보고 또 그 20일 당일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내일 방송은 이 소상공인 전통시장장은 3차분 마지막 그 3차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또 오늘도 힘차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적어도 우리 여정가족님들, 적어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잘 될 겁니다. 항상 우리는 말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께 또 일어날 겁니다. 자, 오늘도 이제 외쳐봅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